채웁니다. 앞에 조 대표님께서 주로 이제 감성 측면 말씀주셨고, 저는 이제 그 반대쪽인 논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감성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문제 아니라 개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 양 날개일 것 같아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저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표는 제 개인적인 발표라서 동물단체들의 공식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파일 보내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고기를 식용으로 흔든 거에 대해서 많은 흔히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흔히 있냐면, 뭐 걔는 우리하고 걔는 귀엽지 않느냐, 귀여운 애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나 우리가 굉장히 친한 애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귀여운 것은 걔만 귀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밍크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밍크 걔 안 먹으면서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가 없으면서 개복에 대해서 거부 있는 것은 이거
없어요. 대신에 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지 안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잡아가면 어때요? 옆에 있는 개인 나도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계속 도망다니죠. 그게 증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개는 우리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훨씬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은 아주 극단적인 것보다 더 높은 인지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닭을 예를 들어봅시다. 닭은 옆에 동료들을 잡아가도 전혀 몰라요. 그냥 꼭꼭꼭꼭 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케이지 닭장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A4 한 장에 사는 거 이런 데 가면 한쪽에 닭 죽어 있어 한쪽에 이렇게 시체 닭 시신이라고 하는데 다 죽어서 있어요. 그럼 나머지 막 돌아다녀요. 개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은 그것까지 존중해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닭은 그 오로지 이것만 만족해 준다면 닭을 먹어도 죽여도 괜찮은 거니까 닭이 살아가면서 최대한 아까 말한 호기심, 쪼고 싶고 닭은 또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요. 횟대 같은데 그런 거 존중해주고 이런 거 만족시키고 죽을 때만 고통 없이 죽일 수만 있다면 옆에 죽여도 모른단 말이에요. 닭은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만 죽일 수 있다면 닭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 동물 제가 윤리를 전공하고 있지만 저는 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나 고래 같은 동물들은 상당히 높은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육할 때도 훨씬 더 고통을 줘서 기르면 안 되고 최대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에서 자연적인 그 공격성까지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길러야 되고 그러니 더 잡아서 먹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죠. 물론 100보 양보해서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감성적인 이야기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의 원래 자연적인 습성을 최대한 인정해주면서 기르는 거예요. 기르든 아니면 늑대처럼 원래 자연에서 기르든 하든. 그러니까 사냥하는 거지 사냥. 마지막 순간에 전혀 고통 안 주고 사냥한 그런 경우에는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동료한테도 물어야지. 동료가 알면은 공포를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개 정말 먹고 싶다. 근데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말 들어보니.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들개를 사냥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아까 말했죠. 요즘 개 사육 먹기 위해서는 모란시장 가보면 저도 한번 가보셨는데 모란시장 이름 얼마나 예뻐요. 모란 그렇죠? 예. 근데 화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란보다 목단을 더 아시고 어쨌든 모란시장 가면 거기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걱정하냐.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소설 중에는 정유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정유정? 예, 요즘 28이라고 베스트셀러 정유정. 앞으로도 정유정, 뒤로도 정유정. 크리스탈이 정수정인데 걔가 앞으로도 정수정. 어쨌든 그 28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동물 구조하는 그게 소재인데 거기 보면은 그거에 나와요. 뭐냐면 어디 이제 그 구조 연락받고 어디를 갔는데 그게 뜬장에 있는 곳이야. 근데 계곡이 사용하는 뜬장이 아니라 번식장, 개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번식만 시키는 거야. 그 개들은 평생 새끼만 낳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구조하러 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복날에 먹는 그 사육되는 개랑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는. 예. 자, 그런 점에서 고래나 개들은 같은 젖먹이 동물,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젖먹이 동물일수록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까 공포까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동물 중에서도 고래나 개 같은 것은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받는 게 개고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받는 게 그런 고래고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동해안 지방, 저도 이제 아까 강원대에 있지만 강원대가 캠퍼스가 2개 있는데 춘천에 있고 전 삼척에 근무하는데 이쪽 동해안 지방은 고래고기를 아직도 좀 먹더라고요. 이제 강원도 쪽은 좀 덜 먹는데 포항이나 이쪽 경북 이쪽 지방은 고래 먹고 그러니까 저 있는 지방도 좀 경부가 가까워서 가끔 이제 식당들에서 서비스로 고래 메뉴가 있는 건 아니고 서비스로 이렇게 횟집에서 고래고기 주는 이런 게 같은데 고래는 심지어 우리가 고래 습성을 잘 모르지만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 그 자살이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죠. 돌고래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과정으로 넘기는 이건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보기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계곡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그 질문들을 한 몇 가지 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 보신 것 같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뭘 먹든 내 말이다. 이건 앞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나의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건 윤리적인 반성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윤리라는 것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 중에 좀 심하면 그게 법으로 규제하죠. 심하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남한테 피해 끼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대로 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기친다고 그러죠? 접시 돌리니까. 사기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건 법적으로 구속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은 윤리적으로만 끝나면 윤리적으로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데 근데 무엇을 먹든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개를 잔인하게 기르고 또 죽게 하니까 이건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이건 윤리적인 반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 말이 아니죠. 네. 근데 거꾸로 다른 존재에게 아무 피해도 안 끼치는데 오히려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겁니다. 뭐 최근에 미국에서는 동성애 이제 일부긴 하지만 합법화도 되고 있지만 동성애는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봐. 내가 내 파트너하고 둘이 좋아서 뭔 짓을 하죠. 내 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들 비윤리적이니 말세이니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끼치는 피해는 이만큼도 없는데. 네. 반대로 이 존재가 다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일 뿐인 거지. 개를 먹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이건 윤리적인 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예. 자, 근데 밑에도 약간 써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다른 존재가 개뿐만 아니라 아까 돼지, 닭도 그런 조건 현실이거든요. 아주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육식과 잔인한 동물 사육이 있는 문화에서는 개 식용만을 비난하기 좀 감성적으로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돼지나 개나 이런 다른 육식도 같이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개고기에 대해서 같이 비난해야 좀 설득력이 생기지. 남한테 이야기할 때 남 똑같이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치맥이라고 좀 국민간식 있지 않습니까? 치맥 맨날 먹으면서 개고기만 안 돼.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왜 다른 고기 먹어도 개고기만 안 돼?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까 답변한 것처럼 개나 고래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특히 많이 느끼므로 다른 고등동물이므로 특히 더 나쁘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겠다 했을 때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게 개고기 안 먹는 거죠. 우리나라 개고기 먹으니까. 예, 제가 아까 동물윤리 연구한다고 그랬지만 외국의 동물윤리 교과서 보면 항상 순서가 소, 돼지, 닭 나와요. 개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개고기부터 안 먹으면 내가 그 육식 문제를 갖다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실천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거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까 이거 인간하고 친하니까 먹지 말자는 것은 이걸 아까 이야기했었죠. 아까 이야기한 거고. 자, 아까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환용 개든 아니든 개는 개다. 네. 저는 이 개를 좀 약간 개와 관련된 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좀 정말 기분 나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노예상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왜냐? 노예상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노예상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흑인 노예는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써도 괜찮아. 근데 다른 이제 좋은 집에서 태어난 흑인들, 오바마가 좋은 집에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옛날 코스비 가족이라 하세요? 그럼 아주 잘 사는 엄마 아빠 의사, 엄마 의사고 아버지 변호사. 걔네들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해도 괜찮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개인데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는 그런 아주 우연적인 거 가지고 식용개냐, 애완개냐 이렇게 가르는 것은 우리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정의, 지난 우리 마이클 샌데라고 그러면 많이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많이 강연했던 분. 그분 책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우연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거예요. 우연적인 요소. 내가 태어나봤더니 부잣집이야. 내가 태어나봤더니 가난한 집이야. 이거 굉장히 우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갖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개도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애완견이야.
태어나 보니까 모란시장에서 태어났어. 이건 굉장히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문화상대주의죠. 문화상대주의는 굉장히 많고 특히나 저기 정신문화연구가 옛날 정신문화연구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소라고 하는 부분에 주강현 교수라고 우리 고유 음식문화 연구하고 있어요. 아니 연구도 참 많이 했죠. 참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계곡이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다. 지금도 저기 조선족들은 많이 먹어요. 저희 학교에도 조선족 출신 학생이 있는데 유학생인데 고향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방학 때 빨리. 이유가 뭐냐? 계곡이 먹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상대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계곡이 먹는 거 막 반대하면 사대주의, 그걸 다시 반대하는 이런 동물단체 같은 데 대해서 사대주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전통문화고 고유한 문화라고 해서 다 보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 고유한 문화 중에서 비유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왜 이제 우리나라 노예라고 노비라고 했지만 뭐 노비나 노예나 뭐 우리 노비지 우리 고유한 우리 문화라니까 전 세계하게 중국 동양 서북에서 중국어 일본 노비가 없었는데 우리만 노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고유한 문화니까 지금 살리자. 이런 허튼 주장을 하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존여비. 우리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고유한 남존여비가 고유한 문화였으니까 다시 되살리자. 이런 주장은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 인도에서 수천 년 됐으니까 이거 되살리자고 이거 전통 이어가자고 해서 없잖아요. 순장, 남자 죽으면 여자 따라 죽는 거, 그 다음에 여성 할례하는 거 이런 거 고유 문화냐고 이거 고유하냐 안 고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따져야 되죠. 고유하냐 안 고유하냐는 아무 전혀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등의 1%도 고려할 가치가 없고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비윤리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대주의 아니냐 아까 말한 거죠. 네. 윤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쁘죠. 물론 특히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여론조사에서 요즘 부시로 나오지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 누가 나면 닉슨이 나왔어요. 닉슨. 네? 네. 왜? 닉슨 거짓말했다고 대통령 쫓겨났거든요. 정확하면 쫓겨난 건 아니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지가 알아서 사임했지만 왜? 그 워터게이트 사건 자기는 몰랐다고 워터게이트 사건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니야. 몰랐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쫓겨났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특히 우리보다 더 심하게 비난하는 사회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이 나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도 나쁜 거지. 이 윤리는 보편적인 거다. 단 에티켓은 좀 다르죠. 에티켓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에티켓은 남한테 피해 준 건 아니니까 거기서 합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윤리는 아까 기본적으로 남한테 피해 준 거니까 어느 나라에 해당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글로벌 스탠다드.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자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다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배우려고 해보는 거죠. 따져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서도 옳지 않은 거 있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을 때는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우리도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이건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럼 따르는 거죠. 네? 자, 계곡 영양가는 없다고 하죠. 영양가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양가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관심자도 아니고. 근데 설령 영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논쟁이 먼저죠. 태반, 예를 들어서 태반이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태반 우리가 막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걸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고기가 정말로 영양가 있는지는 유감주술이라고 말이 있어요. 유감주술. 굉장히 미식적인 사고예요. 비슷한 거 먹으면 비슷하게 된다는 거야. 비슷한 거 먹으면 비슷하게 된다. 개가 왜 여름에 봄날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가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개는 땀을 왜 안 흘립니까? 땀구멍이 없어서 안 흘리는 거야. 근데 얘는 더위를 안 탄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 지식이 없었던 조상들. 그러니까 그놈 개 먹으면 나도 땀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미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뱀술 먹는 사람 해부신 물개 성기 그거 먹는 사람 물개 해부신 한방에서도 지금도 써요. 왜 물개 그 성기가 정력제냐? 물개라는 놈들은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수천 마리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수백 마리 데리고 산대. 야, 저 물개 성기 나도 먹으면 나도 저렇게 수백 명을 데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밴드 한 번 붙으면 뱀은 교미를 한 번 붙으면 이틀인가 붙어 있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야, 저 뱀 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아주 간단한 그 서구적인 미신에서 생긴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하나. 아까 이거 아까 말했죠. 비윤리적인 사육은 합법화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비윤리적인 관행이면 아예 금지해야지 합법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현재 공장식 축산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합법화 된다고 해서 절대 위생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잔인하고 비윤리적이 되지. 대표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개수경 금지하면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제 예를 들면 노예제 금지한다고 하면 노예 상인들이 들고 나서 우리 뭐 먹고 살으란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은 나쁜 거지. 그 다음에 노예상에는 노예상보다는 딴 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고기 파는 사람들은 개고기 안 해도 팔 거 있을 것 같은데. 닭고기도 팔면 되고. 네? 물론 그 닭도 여전히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덜하니까 닭도 팔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또 마치겠습니다.